네, 안녕하세요. 주요 평가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설명회 자리에 진짜 많이 오신 것 같고요. 일단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빠르게 강사 소개하고 제가 강의를 어떤 식으로 커리큘럼 운영할 건지 이런 부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본명은 아니고요. 본명 지호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본명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예명을 쓰고 나서는 다시 또 본명으로 돌아가기가 애매해서 그냥 쓰고 있다라는 것 정도 알아봐 주시면 되고요.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질문을 저희 네이버 카페에서 질문도 가능하지만 저한테 카톡이나 또는 문자로 또는 전화로 문의를 주셔도 제가 다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전화번호는 한번 저장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메일로는 요즘은 거의 질문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메일로 질문을 안 하시는데 혹시 메일로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메일로 질문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화가 좀 편한 것 같아요. 전화로 주시거나 카톡을 주시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저는 22회 때 합격했습니다. 꽤 오래됐죠. 꽤 오래됐고 직장 병행하면서 4년 차로 합격을 했어요. 2년 동안은 전업수험생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3년 동안은 은행에서 일을 하다가 은행에서 1년 한 3개월 정도 또 공부를 해서 4년 차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분들도 그렇고 전업수험생 분들도 그 공부에 대한 스케줄 짜는 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충분히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 제가 학교계 법학원에서 이론 전담 강사를 하다가 한 2016년부터 제가 이 서울 법학원에 와서 이론 강사를 하고 있고요. 20년과 22년 그러니까 전에죠. 이런 수석을 배출했는데 방금 소개하고 나가신 이동현 평가사가 20년에 수석 합격하셨고 전체 수석도 하셨죠. 그다음에 제가 쓴 교재는 감정평가 이론서가 있고요. 심화서, 그다음에 기출문제집 요 세 권으로 구성돼 있고 여기에 제가 쓰진 않았지만 서브노트라는 게 또 하나 있어요. 핸드북 같은 건데 의의 같은 걸 모아놨고 목차 그리고 주요 체계도 같은 걸 조금 같이 만들어 놓은 핸드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되고요. 포인터가 감정평가 이론 시험을 조금 소개를 하자면 1차 시험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고요. 이제 2차 시험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과목별로 네 문항이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이론도 마찬가지로 네 문항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보통은 40점짜리 하나, 30점짜리 하나, 20점짜리 하나, 10점짜리 하나 이렇게 네 문항으로 출제가 되는데 뭐 실제 네 문항 같지만 그 안에 소문제들이 또 존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는 4문제가 아니라 10문제 이상의 문제를 언제 100분 동안 푼다라는 거. 그래서 만만치가 않은 게 2차 시험입니다. 또 특히 2차 시험은 논술형의 상대평가죠. 그래서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였어요. 나만 잘해서 60점만 넘으면 되었지만 2차 시험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상대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성적 순으로 커트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절대적인 시간도 확보를 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반드시 전략 과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2차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강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론에 대해서 배울 거고 강론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 시험에서 과거에 출제던 기출 문제들을 중심으로 한 풀이 강의를 할 거고요. 그 중간에 한번 제가 답안 작성에 대한 특강 강의도 한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총론 강의와 강론 강의는 주로 말 그대로 이론적인 내용을 다루는 강의다 보니까 문제풀이가 수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을 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답안 작성을 좀 더 손쉽게 도와줄 수 있는 답안 작성 특강 강의를 따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론 시험에 대비할 때 어떤 교재들을 좀 많이 보느냐? 요즘은 기본서들, 그다음에 교수님 기본서들을 많이 보는데 서브라고 하죠.
즉 교수님의 기본서 같은 것들을 조금 축약해 놓은 거, 우리 시험에 답안 작성을 하기 위해 줄여놓은 게 바로 서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본서와 심어서로는 교재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이동현 평가사님이 쓰신 그런 교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현 평가사님은 과거에 강의하셨던 이춘규 평가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의 이제 교재를 따라서 이제 그 책을 만드는 거고, 저는 이제 서광채 평가사님이라고 조금 과거에 되게 유명하셨던 평가사님이 있습니다. 그분 교재를 조금 받쳐서 이렇게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대비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라는 게 있어요. 2014년도에 책이 나왔는데, 저건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시중에서 파는 그런 교재가 아니라 우리 감정평가 실무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준에 대해서, 이 기준에 대한 규정을 왜 만들었는지 그 취지라든지 어떤 내용 설명하기에 만들었고, 협회에서 각 법인에 뿌려놓은 자료입니다. 근데 사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실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좀 많이 보고 있어요. 다만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따로 구해서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요런 때 조금씩 내용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냥 기본서요, 심화서를 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님 기본서가 되게 요즘은 좀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경수 감정평가론과 안정 교수님의 부동산 평가 이론이라는 두 가지 교재가 있고, 굉장히 바이블인 교재죠. 근데 부동산 평가 이론 안정 교수님 교재는 이미 절판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저 교재를 구하고 싶으시면 신림동에 중고서적을 뒤져야 될 거예요. 만약 뒤졌는데 정말 발견되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고요.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일단 못 볼 것 같아요. 대신 이걸 보셔도 돼요. 경수 평가사님의 감정평가론을 보셔도 되고요. 둘 다 미국식 교재이기 때문에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정 교수님의 부동산 평가 이론 교재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기출됐던 문제들도 보면 이 안정 교수님의 부동산 평가 이런 쪽의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어쨌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필요하다라면 이 교수님 기본서를 사서 같이 보시는 것을 추천은 드립니다. 다만 아마 시간이 조금 여러분들이 부족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같이 보려면 시간이 일정 부분 확보가 돼야 되는데 실무도 하고 법규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론의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이 교재를 보시는 게 좋고, 이 교재들이 기본적으로 거의 뭐 1000페이지 가까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항상 문제가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기출문제집은 대표적인 게 이제 제 교재 있고요. 그다음에 오성범 평가사님의 교재가 있는데, 오성범 평가사님 교재는 진도 논점에 따라서 만들어놓은 교재예요.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기출 문제들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거고, 제 교재는 1회부터 33회까지 회차별로 만들어 놓은 교재라서 나름 상호 호환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집을 굳이 보실 거라면 두 개를 같이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이제 논문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논문까지 보는 건 진짜 벅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스터디에서 제가 논문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거고요. 정말 시험에 나올 만한 그런 것들만 발췌해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보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출제위원회 강평을 좀 한번 봐두시면 좋아요. 지금은 출제위원회 강평이 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출제위원회 강평이 있었고, 저희 기출문제집에 보면 이론과 관련돼서도 출제위원회 강평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 내가 공부해야 되는 방향을 좀 잡을 수 있을 거고요. 또 우리 네이버 카페에 합격 수기 있죠. 이런 것들도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간 강의는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에서 7월까지는 총론을 다룰 거고, 총론은 부동산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감정평가의 기초 등이라는 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약 14회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아마 저 강의만 듣고 2차 시험장에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공부를 하고 나서 시험장에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걸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월부터 10월까지는 2단계 강론을 주로 다룰 겁니다. 즉 감정평가 3방식과 유형별 목적별 평가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룰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실무 공부하실 때 이미 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을 이론적으로 좀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강의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론 학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단계, 4단계 기출문제 풀이 강의가 있죠. 총 10회씩 진행할 예정이고요. 말 그대로 앞에서 진행했던 이 총론 부분과 그 다음에 강론 부분에 대한 기출 문제들을 각각의 논점에 따라서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물론 문제풀이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답안 작성도 할 거고요. 그 답안 작성에 대해서 실강은 제가 직접 첨삭을 할 겁니다. 제가 첨삭은 한 10년 정도 했고요. 워낙 합격자들의 답안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가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드백은 아마 시중에 있는 강사들 중에 제일 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논술과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때가 이때다. 그리고 내년 1월에 답안 작성 강의가 4회 정도 있고, 저 때는 전형적으로 여러분들 문제풀이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4회 정도 강의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고요. 요 사이에 이제 뭐가 있냐면 스터디 강의가 있죠. 스터디 강의가 연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빠듯해요. 여러분들 해야 될 게 워낙 많고요. 그래서 스케줄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각각의 강의 때마다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할 건지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23년 3월부터 7월까지는 제가 감정평가 이론 총론에 대한 강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감정평가라는 것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즉 감정평가 이론이라는 건 감정평가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상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라는 게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게 감정평가고 감정평가 이론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은 뭐냐면 이 각각의 개별 단위들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묻는 거고요. 간혹 이 큰 단위와 큰 단위를 서로 연결해서 묻기도 하는 게 우리 시험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저 체계를 여러분들이 숙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총론은 이 토지 등부터 시작해서 판정하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물건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고요. 우리가 직접 하는 거는 그 물건에 대한 가격을 매기는 게 아니라 가치를 매기는 거고, 그 가치라는 것은 경제적 가치이기 때문에 과연 가치란 무엇이고 경제적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 다양한 논의들을 배우는 걸 거고요. 마지막으로 판정하여는 어떤 도구가 필요하겠죠. 저희가 가치가 얼마라고 정의를 내더라도 실제 의뢰인에게서는 평가서의 값을 매겨서 금액을 써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판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법들인 분석이나 평가 방식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고서의 것을 어떤 식으로 기재하는지에 대해서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총론이 이제 이 부분이고, 요 뒤에 판정의 뒷부분부터 시작해서 끝에가 강론 분야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시험은 총론의 비중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의외로 강론 쪽의 비중이 90%로 출제가 됐어요. 좀 이례적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작년은. 근데 통상으로는 총론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걸 올해의 목표로 삼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이 뒷부분은 암기할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암기가 거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먼저 총론의 이해를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학습하시는 게 올해의 목표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강의는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첫 시간에 뭐 한다고 그랬죠? 감정평가의 대상. 감정평가라는 게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것인데 그 무엇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큰 체계를 잡을 거예요. 자, 부동산인 토지 등이 과연 어떤 것을 배울지부터 먼저 큰 틀부터 잡을 겁니다. 아, 부동산이라는 재화가 어떤 개념이고, 부동산이란 걸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고, 그 부동산이 갖고 있는 특성은 어떤 것인지를 하나하나 큰 체계 단위부터 먼저 배울 겁니다. 그래서 저 큰 틀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뭘 할까요? 그 틀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또 다룰 거예요. 자, 부동산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부동산의 개념은 이렇게 좀 더 세분화되어 있고, 또 부동산의 분류는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가 되고 있고, 특성은 또 이런 특성들이 있구나를 하나하나 들어갈 겁니다. 즉 약간 거시적인 측면에서 미시적인 측면으로 여러분들의 학습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무작정 암기가 아니라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할 때는 결국 이제 이
큰 체계에서 작은 체계를 배우면서 동시에 제일 작은 논점을 배울 거죠. 그러면 저 제일 작은 논점을 배울 때 어떻게 강의를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사례들, 현실의 사례들을 좀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이 과연 어떤 개념인지를 좀 더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사실 책만 보게 되면 100%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현실의 저런 사례들을 같이 접목하게 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고 그 문장이 좀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강의할 때마다 이런 식의 PPT 자료들을 가지고 저는 강의를 할 겁니다. 즉 교재에 있는 진도대로 나가긴 하지만 그 교재에 있는 주요 내용들은 다 PPT 자료를 활용해서 여러분들과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올해 강의할 때 제가 조금 신경을 쓴 건 뭐였냐면 우리가 총론 강의를 듣고 나면 7월 달에 바로 스터디 강의가 있다고 했죠. 즉 답안 작성을 하는 강의가 있는데 막상 답안 작성 강의를 들어오면 답안 작성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해본 적이 없거든요. 실무는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를 듣고 유제풀이를 되게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터디에 오더라도 어느 정도 수월하게 할 수 있지만 이론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조금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 몇 문제씩은 꼭 같이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파트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 교재에서의 어떤 내용들을 가져와서 목차와 내용을 채우는지에 대한 간단한 문제풀이도 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다음 차 강의할 때는 전주에 대한 내용을 체계를 통해서 복습을 하고 문제풀이 통해서 완성하는 그런 전략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주에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목차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배점을 어떻게 나누고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40점짜리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10점짜리 문제들 좀 작은 단위 문제들부터 먼저 좀 학습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만 10점짜리 문제들로만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23년 7월 10월부터는 제가 2단계 강의를 하죠. 이때는 강론 강의를 합니다. 이 강론 강의에는 실무기준 해설서의 내용들이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실제 실무기준 해설서의 내용은 굉장히 또 방대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습득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시험에서 주로 출제 가능성이 있는 즉 이론에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만 중심으로 해서 같이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 이론 강론 강의 즉 심화서 교재에 이렇게 실무기준 해설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감정평가 이론 강론 강의를 할 때도 당연히 PPT를 제가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각의 예를 들어 뭐 거래사례 비교법에 대해서 이번에 배운다라고 하면 거래사례 비교법에서의 기본적인 구조도나 이런 그림들을 좀 찾아볼 거고요. 또 이 강론 부분은 아무래도 암기성 내용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내용을 같이 호환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의 자체는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한 강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제 저런 사례들은 제가 뭐 평가서 같은 것들을 좀 활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의 교수님의 교재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을 줄 거고요.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쪽이 최근 들어 조금 시험에서 많이 나오곤 있는데 이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이렇게 심도 있게 해주는 강의들이 없고 좀 많이 어려워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제가 PPT 자료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런 내용들을 좀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쓸 거고요. 또 이런 단위 논점을 다룰 때도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돌 수 있게 좀 더 가독성 좋은 자료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공부를 도와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베이스가 이제 여러분들이 갖춰지게 되면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출문제풀이 강의가 여러분들이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강의일 겁니다. 왜냐하면 스터디 강의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많이 못 해보거든요.
근데 문제풀이 많이 해봐야 사실 이론도 답안 작성의 실력이 많이 늘 수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풀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기출문제풀이 강의 같은 경우에도 학습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일단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엇을 파악해야 되는지를 배울 거예요. 항상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의 주제어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고요.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서술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정형화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할 수 있는 기본 툴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특히 우리 시험에 보면 이렇게 묻는 질문의 유형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약 15가지 정도의 질문 유형이 있는데 그 질문 유형에 따라 목차 구성은 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목차는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주어진 단어들을 가지고 그 단어들로 목차를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조금 접근할 수 있도록 방법론적인 부분과 그 안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사실 이렇게 되면 제가 풀어간 방식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론이라는 건 강사님들마다 약간의 논리들이 조금 다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또 공부하다 보면 그 논리들이 여러분들에게 더 맞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문제마다 즉 예를 들어 A 강사가 더 적합한 목차와 내용이 있고 반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B 강사가 더 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강사님들은 그러면 똑같은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목차를 구성했는지도 같이 볼 거예요. 즉 사고에 대한 확정을 하는 겁니다. 사고의 확정을 해서 이 문제에서의 목차는 이런 식으로도 구성이 가능하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논리력을 훨씬 더 강화시켜 드릴 거고요. 이건 이제 강론 관련된 문제입니다. 강론 우리가 기출문제 풀이 강의가 강론 편도 있다고 했죠. 주로 암기성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실무기술 해설서를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할 것이고 또 필요하다라면 역시 감정평가서 실제 이 강론 부분과 관련된 평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저런 부분들이 보여지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같이 다뤄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된다면 굉장히 괴롭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해로 같이 동반시켜서 훨씬 더 흥미로운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보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다 글로만 적혀져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도식어로 보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하기는 좋을 겁니다. 24년 1월에 4단계 이제 답안 작성 특강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심화 강의 교재 그 앞에서 이 부분을 강의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 문제 풀이라든지 목차 구성할 어떤 그런 준비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그렇게 와닿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공부된 상태에서 이걸 들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순서를 좀 바꿔서 뒤로 별도로 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시험에서 출제되는 유형은 총 15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 15가지 유형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 강의에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시험에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설명형 문제인데 과연 설명형 문제는 목차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PPT 자료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게 굉장히 늦네요. 빨리 떠야 되는데. 애니메이션이 계속 재생 중으로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질문형, 설명형의 경우에 어떤 우리 파트들이 연결돼서 출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뤄드릴 겁니다. 다음 편으로 넘어가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목차를 작성할 때는 어떤 논리로 구성해서 목차를 가는지 똑같은 설명형 문제지만 주제어가 어떤 질문, 즉 포괄적인 질문을 물었느냐 개별적인 질문을 물었냐에 따라 목차에 대한 구성 방식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해서 답안을 서술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당연히 이제 저런 것들을 이제 익히게 되면 실제 기출 문제들을 이제 갖다 놓고 이제 목차 구성을 실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실제 적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 작성 특강을 4회 정도 할 거고요. 이건 7월에 시작되는 우리 GS 스터디 강의, 즉 주말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각각 주어진 문제에 대한 배점에 따라서
주어진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직접 답안 작성을 할 거고요. 첨삭도 받고 강평도 해드립니다. 스터디 강의 같은 경우에도 제가 PPT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진행했던 2기 마지막 문제였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게 풀기가 어려울 것 같죠. 40점짜리 문제가 약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저런 것들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40분 안에 다 답안 작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어렵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주제어와 개별 논점들, 그 다음에 서술의 방식,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답안 작성을 하는지를 가르쳐 드릴 거고요. 특히 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우리가 그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항상 서와 결이라는 게 존재하죠. 근데 우리가 되게 쓰기 어려운 게 서를 어떻게 쓰느냐가 제일 어려워해요. 본문은 사실은 내가 외웠던 게 있고 이해했던 게 있으면 채워 나가면 되는데, 처음에 서 이 부분에 내가 어떤 내용을 채워야 되는가? 그걸 굉장히 많이 어려워합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논점이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전형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까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다 더 쉽게 서로 쓸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할 때는 역시 비슷하게 이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목차를 구성하고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을 채워 넣으면 되는지, 그런 답안 작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을 드릴 때는 그냥 설명 드리는 게 아니라 역시 여러분들이 그 베이스가 될 수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같이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이런 자료도 드립니다. 아까 제가 경수감정평가론이나 안정 교수님 교재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 보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다 해드립니다. 필요한 부분을 제가 다 발췌해서 꼭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다 저런 식으로 해서 요약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그러면 스터디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만 잘 습득하게 되면 다 이해를 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터디 강의까지 한다. 네. 그래서 올해 강의는 전체적으로 다 PPT를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질 거고요. 물론 제가 작년부터 PPT 강의를 좀 도입을 했고, 그 PPT 강의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걸 지금 많이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PPT 강의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 과목이란 걸 단순히 암기식 과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실제 어떤 사례들과 같이 조금 이해라는 과목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수업하는 방식은 전체적인 큰 분류에서 작은 분류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머릿속에 남겨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잘 쫓아오신다라면 여러분들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명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 우리 강의 시작이죠. 원래부터 강의 시작이니까 한번 고민 많이 해보시고, 저는 이동현 평가사도 나름 이론 수석이고 전체 수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잘하는 친구예요. 제가 수험생 때 많이 봤던 친구이기도 하고 해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더 잘 맞는 강사님 선택하셔서 믿고 잘 따라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선택하시면 그 강사님 믿고 그 체계에 따라가만 잘 가주신다라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